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들, 심장병, 당뇨병, 알츠하이머,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공통된 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심장병은 여전히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당뇨병, 고혈압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이 질환들 뒤에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성염증이 조용히 몸속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염증이 아무런 증상 없이 열년, 심지어 20해 동안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느끼기 시작할 때쯤이면 내부 손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호성 의사가 만성염증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당장 스스로 확인하고 꺼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약을 한 움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부. 염증이란 무엇이며 왜 어디에나 있는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서울의 차가운 겨울 속 한 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염증은 그 집 안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몸은 보일러를 켜서 온도를 높이고 병원균을 죽입니다. 열이 나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일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병원균이 사라지면 보일러는 꺼집니다. 이것이 급성 염증으로 완전히 정상적이며 필요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보일러가 켜진 상태로 고장날 때 시작됩니다. 밖이 더 이상 춥지 않아도 침입한 병원균이 없어도 보일러는 계속 열을 내뿜습니다. 집안은 답답해집니다. 가구는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이것이 만성염증입니다. 온도는 항상 높고 서서히 몸속을 태우며 세포 조직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앞당기고 수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노인에게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약 95%의 근본 원인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만성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 플라크 형성을 촉진합니다. 2형 당뇨병은 만성염증이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염증이 뇌를 공격합니다. 암은 염증이 세포 DNA에 변이를 일으킵니다. 관절 통증은 바로 관절 부위의 염증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단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진료를 해오면서 저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이 분명해진 후에야 저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슴 통증,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하지만 그때쯤이면 염증은 이미 그분들의 몸속에서 10년, 15해 동안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목조주택을 속에서 갉아먹는 흰개미와 같습니다. 벽에 구멍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안이 텅 빈 지 오래입니다. 이부 중장년층이 염증에 더 취약한 이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염증에 더 쉬운 표적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면역 체계가 노화됩니다.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나이든 경비원처럼 더 이상 아군과 적군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자가면역 염증이라고 합니다. 서울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할 위험이 약 3배 높습니다. 둘째, 몸속에 너무 많은 세포 노폐물이 쌓입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 몸에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죽은 세포, 손상된 단백질, 대사 과정의 부산물이 축적됩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버리지 않은 집안의 쓰레기와 같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세균이 생기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2022년 한국과 일본의 공동세포 노화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세포 노폐물 수치는 젊은 사람들보다 약 4배 높습니다. 셋째,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바로 복부지방입니다. 복부지방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염증 유발 화학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는 활성 내분비 기관입니다. 복부지방이 많을수록 몸은 더 많은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허리둘레가 굵은 사람들이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복부지방은 사실 하루 종일 몸속에서 염증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입니다.
저에게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8세로 만성 피로, 관절 통증, 고혈압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내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지수가 정상의 10배나 높았습니다. 제가 본인 몸이 염증 상태인 거 아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도 이걸 설명해 준 적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증상을 치료하면서 근본 원인을 잊어버립니다. 만성 염증의 경고 신호 5가지. 당신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염증은 완전히 조용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모호하고 너무 정상처럼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꼭 주의 깊게 봐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가 아닙니다. 면역 체계와 세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는 염증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관절이나 근육 여기저기에 퍼지는 통증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오늘은 어깨, 내일은 무릎. 이것은 전신염증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붉어짐, 발진, 건조함, 가려움 같은 피부 문제입니다. 피부는 내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있다면 내부에도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 또는 간헐적 설사입니다. 장은 면역체계의 중심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온몸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기억력 저하와 머릿속이 안개 낀 듯한 느낌입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그냥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이것은 뇌를 공격하고 있는 염증, 즉 신경염증일 수 있습니다. 2021년 아시아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약 70%에서 높은 뇌염증 수치가 나타납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3가지가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염증 수치를 검사해 보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큰 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3부, 매일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만들어지는 염증 유발 요인들. 이 부분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염증의 약 80%는 유전자나 나이가 아닌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주로 매일 몸에 넣는 것들에서 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과자, 달콤한 음료, 흰빵, 당분을 많이 섭취할 때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따라 올라가며 인슐린은 염증을 촉진합니다. 2018년 아시아 임상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CRP 수치가 약 87% 더 높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가공식품과 기름에 튀긴 음식들입니다. 배달앱으로 시켜 먹는 음식, 봉지 과자, 첨가물이 많은 공장산 김치, 베이컨, 소시지. 이러한 식품들에는 오메가6 지방산과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 장과 온몸에 강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짠 음식과 짠 국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진한 국물 요리에 익숙합니다. 만성적인 짠 식사는 혈압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혈관 내 염증 반응도 촉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2배에 달합니다. 네 번째 요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염증이 촉진됩니다. 걱정이 많고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에게 건강 문제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직장 내 압박, 자녀 문제, 은퇴 후 재정 걱정이 모두 전형적인 장기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운동 부족과 오래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신체 활동이 크게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정적인 생활 방식은 만성 염증이 자라나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걱정이 되실 수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그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니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염증을 줄이는 7가지 간단한 방법.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약속드리지만 여기에 복잡하거나 비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식사에서 항염증 식품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고등어, 청어, 연어, 가자미는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 물질 중 하나입니다. 두부, 콩, 미역, 버섯은 한국 식탁에 친숙한 식재료이며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청경채, 시금치, 나물무침, 채소를 쌈장에 찍어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튀긴 음식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강황은 커큐민을 함유하고 있는데 2019년 아시아 보안의학 저널에 따르면 일부 연구에서 항염 효과가 소염제에 비견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흰 쌀밥을 줄이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달콤한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녹차로 바꾸세요. 과자는 신선한 과일로 대체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몸은 손상을 복구하고 염증 세포를 청소합니다. 2020년 국가수면연구원에 따르면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는 사람들보다 염증 수치가 약 40% 더 높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가볍지만 꾸준한 운동입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아침 30분 걷기, 라디오 체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주말 가벼운 등산. 이러한 활동들은 염증 수치를 최대 2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하고 꾸준하게, 이지 강도 높고 갑자기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복식 호흡, 한국 가요 듣기, 동네 걷기 모임이나 텃밭 가꾸기 동아리 참여. 진정한 이완을 위한 시간이 매일 10분에서 15분만 있어도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물과 무가당차를 포함해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실제보다 갈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고감도 CRP, 적혈구 침강 속도,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수치가 높으면 즉시 생활 습관을 조정하세요. 정상이라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환자 박 씨로 돌아가겠습니다. 6달 동안 식단을 바꾸고 생선과 나물 반찬을 늘리고 짠 국물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아침 산책과 녹차 마시는 습관을 더한 결과 CRP 수치가 12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관절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제가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 염증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열쇠인 이유. 우리는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증은 절대적인 적이 아닙니다. 염증은 몸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통제를 잃으면 몸속에서 건강을 태워버리는 불길이 됩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그것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사, 수면, 운동, 마음 상태에 이르는 매일의 선택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노인들이 겪는 만성질환의 약 95%는 하나의 공통 원인인 염증을 공유합니다. 그 불을 끌 수 있다면 단 하나의 질병만 막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수많은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성 염증을 노년기 건강의 황금 열쇠라고 부릅니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8세, 여성은 86.6세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 즉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5.5세에 불과합니다. 그 격차는 많은 한국인들이 노년기를 병과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하나만. 저녁 식사에 짠 국물을 조금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단에 고등어를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를 매일 반복하면 6달 후 그 결과에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단순히 염증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 건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만성염증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분들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이 추천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무료 건강조언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 이곳의 모든 내용은 항상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적용하기 쉽게 준비하겠습니다. 염증 수치 검사, 식단 변경 또는 오늘 내용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호성 의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기억해주세요. 건강은 운이 아니라 매일의 올바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